그 정전 총리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겼습니다. 앞으로 정세균 후보를 지지할 표가 어디로 가느냐를 따지는 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에게 소리치고 있는 표인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전 장관의 깜짝 상승세에 어떻게 대처를... 방법이 없죠. 추미애 후보나 이재명 후보를 때리는 건 유효한 전략이 아니고 이낙연표 민주당의 미래는 이렇습니다. 이걸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오늘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나오셨는데요. 원래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되는데 아쉽게도 확진자와 접촉을 하셔서 오늘 녹화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진행을 맡게 된 시사저널 기자 조문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당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면 호남 경선, 아주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호남 경선이 찾아오죠.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사퇴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의원직에서 사퇴한다라는 초강수를 뒀고, 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제 후보 경선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아주 뜨겁게 그 경선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정 전 총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실 출연하셨을 때 1차 위크 때 정 전 총리가 이제 3위를 수성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거취가 결정될 거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딱 그랬었나요? 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들어맞게 딱 됐습니다. 맞췄네요. 네. 아, 다행이네요. 예. 그 정 전 총리가 왜 사퇴하게 된 거라고 진단하시나요? 그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가 끝나고 사퇴하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전북까지 마치고 사퇴하는 방법 하나. 어쨌거나 전북 지역에 특히 조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세균 후보를 찍어주려고 기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번에 사퇴한 것은 저는 결국은 충남에서의 결과가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캠프에서는 1차 슈퍼위크에서 4등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차 슈퍼위크는 사실은 경선 인단 65만 명이 내온 결과잖아요. 이건 여론의 흐름대로 갈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정세균 후보가 어떤 점에서는 지금 당장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1차 충남 경선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부터 충남의 모든 것을 올인을 하고 충남의 조직을 다지고 충남에 내려가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는 22%의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대의원들이라고 하면 이제 지역위원장이 선정한 한 1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지역위원회마다 있는 사람들이 다 합쳐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명 넘게가 지지를 해줬는데 권리당원에서 7%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뭐냐 하면 조직으로 동원되는 대의원들과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당원들의 표를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전북에서 결과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을 테고요. 그럼 여기서 물러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저는 그만두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레이스를 해도 의미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그렇죠. 하셨다는. 오히려 거꾸로 전북에서 똑같이 대의원 숫자가는 많이 나오는데 권리당원 숫자가 적게 나오는 경우에 더 있게 될 정치적 내상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관건은 정세균 전 의원이 갖고 있던 23,000여 표 가량의 이 흩어진 표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느냐, 이낙연 후보 쪽으로 가느냐 이거일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어느 후보가 정세균 전 총리의 사퇴로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런 걸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정세균 후보가 그만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가 무슨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달라질 표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사퇴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정세균 후보를 지지할 표가 어디로 가느냐를 따지는 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세균과 정세균 캠프가 컨트롤할 수 있는 표는 없는 거예요. 정세균계 의원들 20명이 뭐 20명인지 30명인지 이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표도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후보 간의 단일을 하는 의미가 없고 다만 호남에서 보기에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표가 나뉘어지는 것이지 정세균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는 뭐 전혀 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 정 전 총리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겼습니다. 사실 아주 큰 표 차이로 이기게 됐는데 이 추 전 장관이 사실 처음에 나올 때는 걱정이 많았어요. 워낙 개혁 성향이 강하신 분이어가지고 괜히 나와서 좀
물을 흐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렇게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슈퍼위크 전에 정세균 후보 얘기를 했던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인데 민주당 권리당원 내에 아주 적극적인 개혁층이 존재하거든요. 저는 정확히 따질 수는 없지만 대략 10에서 20% 정도의 권리당원이 그런 정도의 숫자라고 보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이 그룹들이 이번에 추미애 후보로 결집을 한 겁니다. 왜? 충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했기 때문에 충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과반으로 달성으로 이재명이 1등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한 개혁 그룹들이 그러면 나는 내가 찍고 싶었던 사람으로 갈래 내지는 내가 찍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지했던 정책 쪽으로 갈래. 즉 이재명 이번 11%는 추미애 후보의 표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에게 소리치고 있는 편 겁니다. 자, 언론개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검찰개혁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미애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 목소리를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님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가 넘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1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후보를 51%로 좀 내려오게 했거든요. 이게 뭐 사실 내려갔다고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지지율인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또 한편으로는 결선 투표 가기를 싫어해요. 그럼 결선 투표를 안 가려면 이재명 후보가 안정적으로 50%가 넘어야 되는데 그러면 추미애 후보 쪽으로 가서 이 개혁의 목소리를 낼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안정적으로 취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겁니다. 물론 이건 이재명 후보에게 굳어있는 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민주당의 개혁 블록이 개혁적인 이재명 후보로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추미애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더 명징한 메시지를 민주당 경선판에 던지려고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을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전 장관의 깜짝 상승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죠. 이제 지켜보는 추미애 후보는 이낙연 후보를 젖히려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뭐 현실상으로 지금 되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추미애 후보는 목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맹렬한 네거티브와 공격을 이낙연 후보에게 퍼부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후보는 언론개혁, 그다음에 검찰개혁, 그다음에 지대개혁 등 개혁을 하겠다는 메시지는 다 냈어요. 그래서 추미애는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인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낙연보다 낫다는 것만 더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낙연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정책과 추미애 후보가 얘기하는 정책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책상의 대결은 안 붙습니다. 어차피 그건 표가 갈라져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낙연이 불안한 후보다, 이낙연이 민주당에 어울리지 않는 후보다로 추미애 후보가 공격을 해서 그 공격에 유효타를 날리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표들이 추미애 후보로 흘러 들어가는. 그러니까 때리기는 이낙연을 때리지만 표는 이재명에서 흘러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개혁을 안 하겠다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인데 이낙연 후보도 지금 정책상으로는 언론개혁, 검찰개혁 해야 된다, 수사권 분리해야 된다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낙연 후보에게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건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이낙연 후보는 지금 해야 될 것은 내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이런 것이다. 즉 이재명에 대한 네거티브를 더 이상 하지 않긴 한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대신 이낙연 표 대한민국의 미래를 잘 보여주는 것 이것이 유일한 대응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꾸로 추미애 후보와 멱살을 잡는 순간 3위와 다투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추미애 후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본인 길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와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 며칠 전에 있었던 TV 토론회를 보면 그 이 지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다시 끄집어낸다던가 그리고 또 추 전 장관과의 그런 설전을 다시 보인다던가 하면서 그런 모습을 또 다시 공격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제가 보기에는 평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올 표가 없거든요. 그럼 뭐 어디서 표가 들어오겠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한 사람이네. 그럼 난 이낙연을 찍어야지. 랄 사람이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지난번에 이낙연 후보가 한 자릿수 지지율에서 두 자릿수로 치고 올라갔을 때 표의 흐름을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후보를 정하지 않은 그룹에서 대거 왔어요. 즉 이재명 후보가 딱히 마음에 들지 않는데 민주당을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팔짱 끼고 있다가 이낙연 후보에게 바짝 온 게 하나, 이재명 후보로부터 넘어온 편 유일하게 호남표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표를 가져온다. 즉 호남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사람에도 빼올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정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중도층, 민주당은 지지하는데 후보를 정하지 않은 사람들 표를 대거 끌어와서 본인 지지율을 높이려고 한다면, 네,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지만 추미애 후보나 이재명 후보를 때리는 건 유효한 전략이 아니고 이 팔짱 끼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에게 자, 이낙연 표 민주당의 미래는 이렇습니다. 이걸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후보 때리지 말고 이제 자신의 비전을 뭔가 더 명확하게 보여야 될 필요가 추미애 있다.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은 개혁적인 사람들인데 추미애 후보의 도덕적인 면에 실망을 한다고 해서 아 그럼 나는 이낙연 후보를 찍어야지 이렇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펼쳐질 호남 경선에 우리가 모두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정 전 총리의 사퇴 그리고 추 전 장관의 깜짝 상승세가 여권의 대선 경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요. 추석 연휴 잘 쉬시고 저희 시사 끝장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